뭐든지 운동은 적당한 강도에서 적당한 시간을 해야 도움이 되고요. 내가 버틸 수 있는 부하 이상의 운동은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증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나요? 제가 가장 많은 하는 치료 중에 하나인 무릎 관절염에 하는 연골 주사와 무릎 관절이 아플 때 해야 되는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골 주사는 어떤 주사인 거예요? 연골 주사는 연골액을 이루는 히알루로산이라는 성분을 주사로 관절 안에 넣어드리는 주사고요. 저희가 흔히 하는 피부에 맞는 물광 주사나 아니면 인공 눈물에 넣는 성분이 바로 히알루론산입니다. 그럼 그 히알루론산이 들어가면 어떤 작용으로 연골이 좀 완화되는 거예요? 무릎 관절염이라는 것이 무릎을 싸고 있는 연골이 얇아지거나 닳으면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면서 통증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윤활액을 넣어주게 되면 자동차 엔진 오일 교체하듯이 윤활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무릎이 좀 더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충돌이 줄어서 통증 완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 퇴행성 관절염도 단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단계에 있을 때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엑스레이 상으로 1, 2, 3, 4단계를 구분하게 되고요. 1단계는 무릎 관절 사이 공간이 약간 좁아진 정도고 2단계는 조금 더 좁아지면서 뼈 돌기가 생긴 정도, 3단계는 더 좁아져서 연골이 좀 닳았다고 판단하는 정도고요. 4단계는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서 거의 뼈와 뼈가 닿은 정도라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단계인데 보통 1, 2, 3단계에서 효과가 있고요. 4단계는 너무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골 주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골 주사는 많이 맞으면 뭐 내성 같은 게 생기는 게 아닐까요? 저희가 인공 눈물을 넣으면서 그런 걱정을 하지 않는 것처럼 연골 주사 성분도 원래 몸에 있는 성분을 좀 더 건강한 점도를 가진 연골액으로 교체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많이 맞는다고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어머님들이 무릎에 주사 맞으면 안 좋다, 무릎에 주사 맞으면 뼈 주사다라고 오해를 하셔서 제가 연골 주사라고 설명을 드려도 주사는 안 맞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뼈 주사와 연골 주사는 다른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다른 거예요? 무릎 관절 안에 주사액을 넣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성분이 다른 것인데요. 연골 주사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연골 윤활액을 보충해주는 개념으로 윤활액을 넣어주는 거고요. 뼈 주사는 보통 스테로이드 성분을 국소 마취제와 섞어서 통증과 염증 또는 부종을 가라앉히는 목적으로 주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주사만 계속 맞으면 뭐 무릎이 다 낫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사를 맞는 것은 무릎 관절염 관리에 있어서 아주 일부이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이렇게 장수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200년 전만 하더라도 인류의 평균 수명이 3, 40대였는데 지금은 7, 80대가 훨씬 넘어가고 있고 그 과정을 우리가 진화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관절이 80년 이상 쓰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40대 이후부터는 퇴행성 변화를 조금씩 겪게 되는데요. 연골 주사는 자동차 엔진을 교체하듯이 무릎의 연골액을 교체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무릎에 무리가 가는 활동을 하지 않고 무릎 주변과 엉덩이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노력이 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연골에 조금 안 좋은 자세들이 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밭일하듯이 쪼그려 앉는 자세, 또 양반다리를 하듯이 앉거나 소파에 앉더라도 이렇게 무릎을 괴고 앉는 자세가 안 좋고요. 또 계단을 반복해서 내려가거나 비탈길을 내려가는 자세는 무릎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연골이 좀 안 좋아져서 운동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을까요? 운동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주일에 3번 정도 30분 가벼운 산책 운동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펴서 버티는 허벅지 앞쪽 강화 운동, 또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르는 하체 강화 운동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무릎이 아프면 무릎 운동만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거든요. 네. 그게 맞는 말인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틀리다는 말은 아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일어나서 서 있고 걸을 때는 발, 발목, 무릎, 고관절, 척추관절을 다 사용하게 되는데 무릎 관절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이나 발목 관절이 불안정하거나 자세가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엉덩이나 허리 근육이 약할 때는 무릎에 부하가 많이 가게 되기 때문에 발이나 발목 안정화하는 운동과 고관절과 허리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같이 해야 됩니다.
생각입니다. 근데 아까 걷기 운동을 하면 좋다고 하셨는데 1시간씩 이렇게 걷기 운동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까요? 뭐든지 운동은 적당한 강도에서 적당한 시간을 해야 도움이 되고요. 내가 버틸 수 있는 부하 이상의 운동은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 터벅터벅 얘기하면서 2시간씩 걷거나 아니면 만보를 채우겠다고 걷거나 아니면 맨발로 걷는다고 1~2시간씩 걸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처음에는 운동이 될지 몰라도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무릎 관절에 오히려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 방법 중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을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동작 중에 가장 쉬운 거는 아까 말씀드린 다리를 펴서 버티는 운동 동작이고요. 그거 외에도 앉아서 다리를 들거나 아니면 의자를 이용해서 스쿼트 동작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동작이 되겠습니다. 걷기 운동 하면 좋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시간적으로 많이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른 운동을 병행하면서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내가 1시간을 걷기 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하시면 걷기 운동 자체는 유산소 운동이 되기도 하고 전신 운동이 되기도 하고 정서적으로도 긍정적이 많지만 근력 운동 측면에서는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3~40분 정도 걷기 운동을 조금 빠른 속도로 땀이 난다는 생각으로 바른 자세로 하시고 계단을 5층 정도 오르는 근력 운동을 보충하시는 걸 더 추천해 드립니다. 그 TV 같은 데 보면 런지 같은 자세도 막 하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자세도 병행하면 좋은 건가요? 스쿼트와 런지가 하체에서 할 수 있는 전신 운동에 가까운 동작들인데, 엉덩이 근육이 약하거나 발목 근육이 약하거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무릎에 자극이 가는 스쿼트를 하거나 런지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동작을 따라하기도 쉽지가 않고 동작을 하면서 무릎 관절에 오히려 무리가 가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쿼트와 런지는 웬만하면 하시지 않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쿼트와 런지를 따라 하실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요새는 뭐 유튜브나 여러 방송 매체에서 여러 가지 운동법들을 교육하거나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은 다 젊고 운동에 익숙하고 특별히 관절에 문제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동작을 따라하는 나는 나이가 들고 운동도 익숙하지 않고 관절염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 동작을 그대로 따라 한다고 해서 나도 그분들처럼 건강하게 되겠지 하는 것은 오히려 부상의 위험도 있고 통증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오신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무릎 펴는 동작 하세요 했더니 제가 운동은 많이 해요 그러면서 매일 수영도 하고 요가도 하고 10,000보씩 걷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보면 무릎 관절이 뭐 부어 있거나 무릎 힘줄이 많이 부어 있어서 누르면 아프거나 아니면 허리를 펴는 자세 자체도 온전히 잘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몸통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근력이 있고 바르게 걸을 수 있는 근력이 없으면 운동을 많이 한다고 그게 반드시 내 관절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운동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에서 많이 하는 연골주사와 흔히 오해하는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